탄핵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 순간 또는 스스로 사퇴해서 하야하는 날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야당은 또 저도 네. 이것이 더 큰 혼란을 올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하야하라, 탄핵하라 이 소리를 삼가왔는데 이제는 박 대통령이 이걸 깔아뭉개고 그리고 진실을 호도하고 뭔가 나머지 1년 4개월 임기를 살아서 생활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더 큰 혼란을 부추기고 네. 그것은 하야나 탄핵 결과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새로운 대통령 뽑을 때 오는 어떤 그 미지의 위험 또는 네. 혼란 이것보다는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1년 4개월 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과 자신에게 더 불행한 일이 올 것이다. 이걸 네. 비교 교량을 해봤을 때 하야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 60일 안에 뽑는 게 훨씬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네. 오늘 저런 총리와 일부 개각하는 걸 보고 저도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아, 어쨌든 총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 사안을 보는 심각성의 문제가 있는 거다. 너무 안이하게 다시 한번 불통을 보여주신 게 아니냐는 뜻인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계속 적고 들으시다가 한 가지 질문을 하셨던 게 나왔습니다. 내가 사교를 믿는다고요 라고 하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이 박 대통령의 언급에서 보여지는 대통령의 현재 심리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변호사님? 글쎄, 박 대통령의 현재 심경은 네. 좀 참담한 심경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고백하겠다고 하는 심경에까지는 차마 결단을 네.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박 대통령과 여전히 그 측근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대들에게 내가 충고를 하고 싶은데 네. 98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러윈스키와의 이 성추문 스캔들 사건이 터져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위정을 했어요. 네. 성추문에 대해서 아주 좁혀서 네. 이 위정을 하는 바람에 네. 이게 탄핵 절차에 들어갔어요. 탄핵 절차에 들어가고 나서 특별검사 조사를 받을 때 모든 걸 국민들 앞에 생생하게 사실대로 다 네.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탄핵을 모면한 일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네. 오늘 이런 허술한 개각 절차를 밟기 이전에 네. 그 절차부터 먼저 밟아봤더라면 모든 걸 고백을 했더라면 네. 이게 그렇더라면 이 하야와 탄핵 요구의 쓰나미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막아낼 거 아닌가. 네. 대통령. 만일 저기에 네. 조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김병준 내정자라 그럴까 내정자가 총리 취임을 거부하겠다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아마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기고 말 것이고 네. 추정 건드는 김병준 씨도 내가 총리하겠다고 덜커덕 수락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지요. 야당이 총리 네. 인준 자체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맞습니다. 지금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 거부하고요. 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이제 탄핵 하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얘기하고 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고향이 고령이더라고요. 우병우 전 수석 장인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순실 씨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도 고령 출신이고요. 또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고령 출신이고 이게 새로운 실세로 부각이 되는 성지가 되려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우연이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우연이라고 봅니다. 네. 우연이고 오비락일 수도 있고 또 네. 의도적인 것이라고 지금 보기에는 어렵고 김병준 씨가 원래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정책실장까지 사람이고. 하셨던 분이죠. 근데 네. 문제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거 헛짚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헛짚은 정도가 그 파장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내일 지내봐야 되겠는데 네. 저는 박 대통령 자신과 그를 이 순간에도 돕고 있는 분들에게 네. 내가 우리 헌정사의 비극적인 사실 하나를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네. 이건 지난 일요일 날 MBN에서도 내가 이걸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고 말았는데 네.
그 1960년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조배옥 박사가 후보 신분으로 이게 월트리트 육군병원에서 암 수술 후에 2월 달에 네.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은 사선이 네. 경쟁자 없이 그냥 되게 돼 있었다. 근데 자유당 세력들은 문제는 부통령 후보 이기붕 씨를 네. 56년에도 장면식이 뺏겼기 때문에 이게 죽작을 당선시켜야 돼. 이 박사가 고령이니까 네. 유고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감행했는데 그래서 투표 시작하는 순간부터 데모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가봤더니 이미 다 투표해버리고 뭐 이게 다 조작해버리고 나왔으니까. 그 마산서 데모가 터졌지요. 네. 그 데모가 가열되기 시작했는데 그 어느 순간 조금 소강 상태에 빠졌어요. 네. 그때 이기붕 씨가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부통령직 당선을 사퇴하라고 하는 요구가 데모가 이렇게 이 확대되다가 약간 소강 상태에 빠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부통령직 당선의 사퇴를 네. 고려하겠다 그랬어요. 아, 네. 고려하겠다. 네. 고려하겠다는 그 두 마디가 데모를 촉발시켰고 그 기자회견 있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그 일가 네 사람은 청와대 경내의 행정관 네. 관사, 어떤 행정관 관사에서 자살한 변시체도로 발견이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헌정사의 경험입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 박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있는 네. 하야와 탄핵 쓰나미가 청와대 담장을 넘어서 본관과 관저 입구까지 가 있는 이런 마당에 이 비상사태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꼼수로 해서는 안 돼요. 네. 김병준 총리를 지명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60대 전문직 여성단체 멤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우리는 박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이다 이거지. 네. 근데 이게 혼이 나갔지 않느냐 박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네. 자신부터 먼저 고백을 했어야 된다 이거지. 뭐가 두려우냐 이거지. 네. 고백해가지고 물러서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최소한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지 이것을 감싸고 뻗치고 감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왜 보이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기붕 씨의 그런 비극적인 얘기를 박 대통령 자신과 그 측근 진언하는 그룹에 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되돌아보라 이거예요. 이게. 네. 아니 최순실 씨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지금 검찰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뭐 과자 먹으면서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다 부인하고 제가 누군데요라고 하면서 설마요라고 하면서 검찰을 농락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최순실 씨 뭐를 믿는 걸까요? 그녀의 귀국 그리고 짜맞춘 듯이 오늘 영장이 발부되면서 총리까지 임명이 되는 지명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누군가 치밀하게 뒤에서 각본을 짜고 있던지 그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닐까요? 각본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최순실이라 하는 그 자연인의 성정도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네. 저는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네. 여러 사람들 이견을 듣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네. 이런 가정법으로 일본의 정치 문화하고 우리의 정치 문화하고 다릅니다. 네. 저쪽도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가 책임을 집니다. 네. 그러면 최순실 씨가 귀국하기 전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일본 같으면 한 대여섯 명의 자살자가 이미 나왔어. 네. 대여섯 명의 자살자가 나왔어.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하는 심정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순화시키는 그 일본의 그런 일종의 사무라이 문화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검찰에 갔어도 끝까지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박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이지요. 네. 모든 건 제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잊고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런 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인격적으로 파탄자다. 네. 아니 지금 뭐 여야를 보면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들떠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고 정작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그 많던 호위무사가 있던 여당은 지금 4분 오열돼가지고 오늘 아침 회의만 하더라도 난장판이 됐습니다. 여권은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될까요, 변호사님? 이런 말이 있죠. 네. 악이 이기는 데는
악인이 승리하는 데는 선의인의 침묵과 방조가 있다. 네. 그 친박들은 19대 국회 이래의 실권을 쥐고 20대 국회 박 대통령 당선시키고 이 과정에서 네. 노론자위를 차지하고 해먹을 다 해먹었잖아요. 네. 그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직무유기한 사람들이죠. 네. 그들의 침묵과 방조가 네. 끝내는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전락시킨 주범들 중에 한 가닥인데 네. 반성해야지. 석고대죄해야지. 새누리당 친박들도. 네. 그게 무슨 꼴들입니까? 지난 4.13 총선거를 회고해봐요. 그중에 특히 최경환 의원 같은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대구 경북에 가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이게 누적돼 갖고 박 대통령을 하면 저런 불행한 사태로 몰아넣었는데 지금 어디 고개를 꽂혀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네. 석고대죄해야지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조응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박 분들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박 대통령의 옛날 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신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처럼 말이죠.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 잠깐 듣고 변호사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이 상황을 장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8월 초순까지 최순실이 주거지로 사용하던 신사동 미승빌딩 7, 8층을 사무실로 얻어가지고 정권 초기에 프레임을 짰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또 막후에서 총괄 기획을 한다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리가 없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종이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착착 접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배후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주장이었었습니다. 2년 전에 네. 조응천, 박관천 팀이 만든 보고서에 네. 청와대 실세 1위 최순실이고 네. 2위가 정윤회고 3위 박 대통령이라고 한 거. 네. 그 굉장히 시사적이고 2년 만에 그것이 증명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김행카가 말씀하는 것처럼 배후 세력이 있어서 종이 접듯이 착착 자꾸 무슨 비리를 접는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네. 지금은 SNS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여기까지 이 파헤치고 진행해 온 게 전부 언론기관 아닙니까? 네. 신문방송, MBN을 비롯해서 이게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뭐를 어떻게 감춥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요. 오늘 최순실 씨가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릴 텐데 일명 박 대통령의 사람들이라 불렸던 분들 안종범 전 수석까지요. 오늘 검찰의 상당 부분 재단의 조성 그다음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이거 들으면 좀 아이고 뭐 거기까지 얘기하세요 그럴까요? 아니면 이야기하는 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검찰의 상층부는 뭐 내가 짐작하는 바가 있어서 함부로 네. 말 안 하겠지만은 네.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검사들은 네. 정의감에 나는 투철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안종범 전 수석이 혼자 네.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네. 이 정경련으로 하여금 돈을 이렇게 모으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네. 그게. 일개 수석 비서관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반드시 대통령의 지시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네. 그 배후에 역시 최순실 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거의 다 드러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행카하고 제가 지금 말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것 같다는데 어떻습니까? 이러는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시중에 가면 말이죠. 네. 우리 사전을 찾아봤어요. 뻔할 뻔자 있잖아요. 네. 뻔하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뭘 따집니까? 그 누군 나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다 발뺌해버리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겠냐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뻔할 뻔자인데 네. 지금 다 드러났지 않냐 이게. 정경련 상금 부회장 이승철인가 하는 사람도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다가 네. 어쩔 수 없으니까 시켜서 했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수사에 오늘 현재 드러난 거 이것만 해도 박 대통령이 이게 제1피의자야. 제1피의자인데 헌법 84조 조항을 들어가지고 뭐 일설에는 일부에서는 대통령은 재임 중에 외환 내란죄 외에는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그 소추란 말을 협의로 해석해가지고 기소가 안 되니까 조사도 안 되고 따라서 피의자로 조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 소추라는 뜻은 기소해서 뒤를 추수한다는 뜻이니까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현직 대통령이 기소돼가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임기 동안에는 소추를 보류하지만은 증거조사는 해야지요. 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임기 끝나고 나면 그것이 유죄 증거로 확실하고 기소할 만큼 되면 그는 민간인 신분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하는 겁니다. 그 재임 중에는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검찰이 되었건 특검이 되었건 대통령 조사를 해야지요. 안종범 수석을 조사하고 난 다음엔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막히고 또 대통령의 스스로의 고백도 없고 그런 가운데 난데없이 야권하고도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국무총리를 지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박 대통령 주변 핵심들은 헬 청와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헬 청와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청와대는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변호사님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저는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런 가정법으로 일본의 정치 문화하고 우리의 정치 문화하고 다릅니다. 저쪽도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귀국하기 전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일본 같으면 한 대여섯 명의 자살자가 이미 나왔어. 대여섯 명의 자살자가 나왔어.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하는 심정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순화시키는 그 일본의 그런 일종의 사무라이 문화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검찰에 가서도 끝까지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박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이지요. 모든 건 제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잊고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런 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인격적으로 파탄자다. 아니 지금 뭐 여야를 보면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들떠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고 정작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그 많던 호위무사가 있던 여당은 지금 4분 오열돼가지고 오늘 아침 회의만 하더라도 난장판이 됐습니다. 여권은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될까요, 변호사님? 이런 말이 있죠. 악이 이기는 데는 악인이 승리하는 데는 선인의 침묵과 방조가 있다. 그 친박들은 19대 국회 이래의 실권을 쥐고 20대 국회 박 대통령 당선시키고 이 과정에서 노론자위를 차지하고 해먹을 다 해먹었잖아요. 그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직무유기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침묵과 방조가 끝내는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전락시킨 주범들 중에 한 가닥인데 반성해야지. 석고대죄해야지. 새누리당 친박들도. 그게 무슨 꼴들입니까? 지난 4.13 총선거를 회고해봐요. 그중에 특히 최경환 의원 같은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대구 경북에 가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이게 누적돼 갖고 박 대통령을 하면 저런 불행한 사태로 몰아넣었는데 지금 어디 고개를 꽂혀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석고대죄해야지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조응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박 분들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박 대통령의 옛날 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신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처럼 말이죠.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 잠깐 듣고 변호사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모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가봤더니 이미 다 투표해버리고 뭐 이게 다 조작해버리고 나왔으니까. 그 마산서 데모가 터졌지요. 그 데모가 가열되기 시작했는데 그 어느 순간 조금 소강 상태에 빠졌어요. 그때 이기붕 씨가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부통령직 당선을 사퇴하라고 하는 요구가 데모가 이렇게 이 확대되다가 약간 소강 상태에 빠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부통령직 당선의 사퇴를 네. 고려하겠다 그랬어요. 아, 네. 고려하겠다. 네. 고려하겠다는 그 두 마디가 데모를 촉발시켰고 그 기자회견 있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그 일가 네 사람은 청와대 경내의 행정관 관사, 어떤 행정관 관사에서 자살한 변시 제도로 발견이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헌정사의 경험입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 박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있는 네. 하야와 탄핵 쓰나미가 청와대 담장을 넘어서 본관과 관저 입구까지 가 있는 이런 마당에 이 비상사태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꼼수로 해서는 안 돼요. 네. 김병준 총리를 지명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60대 전문직 여성단체 멤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우리는 박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이다 이거지. 네. 근데 이게 혼이 나갔지 않느냐 박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네. 자신부터 먼저 고백을 했어야 된다 이거지. 뭐가 두려우냐 이거지. 네. 고백해가지고 물러서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최소한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지 이것을 감싸고 뻗치고 감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왜 보이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기붕 씨의 그런 비극적인 얘기를 박 대통령 자신과 그 측근 진언하는 그룹에 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되돌아보라 이거예요. 이게. 네. 아니 최순실 씨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지금 검찰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뭐 과자 먹으면서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다 부인하고 제가 누군데요라고 하면서 설마요라고 하면서 검찰을 농락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최순실 씨 뭐를 믿는 걸까요? 그녀의 귀국 그리고 짜맞춘 듯이 오늘 영장이 발부되면서 총리까지 임명이 되는 지명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누군가 치밀하게 뒤에서 각본을 짜고 있던지 그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닐까요? 각본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최순실이라 하는 그 자연인의 성정도 그 탄핵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 순간 또는 스스로 사퇴해서 하야하는 날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야당은 또 저도 네. 이것이 더 큰 혼란을 올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하야하라, 탄핵하라 이 소리를 삼가왔는데 이제는 박 대통령이 이걸 깔아뭉개고 그리고 진실을 호도하고 뭔가 나머지 1년 4개월 임기를 살아서 생활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더 큰 혼란을 부추기고 네. 그것은 하야나 탄핵 결과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새로운 대통령 뽑을 때 오는 어떤 그 미지의 위험 네. 또는 혼란 이것보다는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1년 4개월 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과 자신에게 더 불행한 일이 올 것이다. 이걸 네. 비교 교량을 해봤을 때 하야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 60일 안에 뽑는 게 훨씬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네. 오늘 저런 총리와 일부 격하하는 걸 보고 저도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아, 어쨌든 총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 사안을 보는 심각성의 문제가 있는 거다. 너무 안이하게 다시 한번 불통을 보여주신 게 아니냐는 뜻인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계속 적고 들으시다가 한 가지 질문을 하셨던 게 나왔습니다. 내가 사교를 믿는다고요 라고 하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이 박 대통령의 언급에서 보여지는 대통령의 현재 심리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변호사님? 글쎄, 박 대통령의 현재 심경은 네. 좀 참담한 심경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고백하겠다고 하는 심경에까지는 차마 결단을 네.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박 대통령과 여전히 그 측근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대들에게 내가 충고를 하고 싶은데 네. 98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러윈스키와의 이 성추문 스캔들 사건이 터져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위정을 했어요. 네. 성추문에 대해서 아주 좁혀서 네. 이
위정을 하는 바람에 네. 이게 탄핵 절차에 들어갔어요. 탄핵 절차에 들어가고 나서 특별검사 조사를 받을 때 모든 걸 국민들 앞에 생생하게 사실대로 다 네.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탄핵을 모면한 일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네. 오늘 이런 허술한 개각 절차를 밟기 이전에 네. 그 절차부터 먼저 밟아봤더라면 모든 걸 고백을 했더라면 네. 이게 그렇더라면 이 하야와 탄핵 요구의 쓰나미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막아낼 거 아닌가. 네. 대통령. 만일 저기에 네. 조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김병준 내정자라 그럴까 내정자가 총리 취임을 거부하겠다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아마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기고 말 것이고 네. 추정 건드는 김병준 씨도 내가 총리하겠다고 덜커덕 수락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지요. 야당이 총리 네. 인준 자체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맞습니다. 지금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 거부하고요. 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이제 탄핵 하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얘기한 바 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고향이 고령이더라고요. 우병우 전 수석 장인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순실 씨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도 고령 출신이고요. 또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고령 출신이고 이게 새로운 실세로 부각이 되는 성지가 되려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우연이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우연이라고 봅니다. 네. 우연이고 오비락일 수도 있고 또 네. 의도적인 것이라고 지금 보기에는 어렵고 김병준 씨가 원래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정책실장까지 사람이고 하셨던 분이죠. 근데 네. 문제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거 헛짚은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헛짚은 정도가 그 파장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내일 지내봐야 되겠는데 네. 저는 박 대통령 자신과 그를 이 순간에도 돕고 있는 분들에게 네. 내가 우리 헌정사의 비극적인 사실 하나를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네. 이건 지난 일요일 날 MBN에서도 내가 이걸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고 말았는데 네. 그 1960년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조배옥 박사가 후보 신분으로 이게 월트리트 육군병원에서 암 수술 후에 2월 달에 네.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은 사선이 네. 경쟁자 없이 그냥 되게 돼 있었다. 그런데 자유당 세력들은 문제는 부통령 후보 이기붕 씨를 네. 56년에도 장면 씨에게 뺏겼기 때문에 이게 죽작을 당선시켜야 돼요. 이 박사가 고령이니까 네. 유고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감행했는데 그래서 투표 시작하는 순간부터 김기춘 전 실장이 이 상황을 장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8월 초순까지 최순실이 주거지로 사용하던 신사동 미승빌딩 7, 8층을 사무실로 얻어가지고 정권 초기에 프레임을 짰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또 마쿠에서 총괄 기획을 한다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리가 없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종이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착착 접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배후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주장이었었습니다. 2년 전에 네. 조응천, 박관천 팀이 만든 보고서에 네. 청와대 실세 1위 최순실이고 네. 2가 정윤회고 3위 박 대통령이라고 한 거. 네. 그 굉장히 시사적이고 2년 만에 그것이 증명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김행카가 말씀하는 것처럼 배후 세력이 있어서 종이 접듯이 착착 자꾸 무슨 비리를 접는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네. 지금은 SNS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여기까지 이 파헤치고 진행해 온 게 전부 언론기관 아닙니까? 네. 신문방송, MBN을 비롯해서 이게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뭐를 어떻게 감춥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요. 오늘 최순실 씨가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릴 텐데 일명 박 대통령의 사람들이라 불렸던 분들 안종범 전 수석까지요. 오늘 검찰의 상당 부분 재단의 조성 그다음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이거 들으면 좀 아이고 뭐 거기까지 얘기하세요 그럴까요? 아니면 이야기하는 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검찰의 상층부는 뭐 내가 짐작하는 바가 있어서 함부로 네. 말 안 하겠지만은 네.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검사들은 네. 정의감에 나는 투철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안종범 전 수석이 혼자 네.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네. 이 정경련으로 하여금 돈을 이렇게 모으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네. 그게. 일개 수석 비서관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